안녕하세요. 코인대학TV 이교수입니다. 좋은 주말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도 행복한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이전 영상에선 추세선 그리는 법에 대해서 배워보았고, 많은 분들께서 좋은 댓글과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지난 일주일간의 영상들을 압축해서 바쁘신 분들을 위해 총 집합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핵심 내용들은 지금부터 말씀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관심 있어 하는 코인, 분석이 필요한 코인이 있으시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성심성의껏 제작해보도록 하고요. 현재 밀착 카톡방에서 코인을 드리는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요. 그 외에도 실시간으로 수익 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직접 수익나는 정보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들로 인해 큰 수익을 볼 수 있으니 아래 댓글 링크에 이교수의 밀착 카톡방 클릭 후에 입장하시면 되고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입장하시면 많은 도움 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주말은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하나의 영상으로 압축해서 복습해보는 시간인데요. 지표 설정 영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PC 설정법 알려드리고 모바일 설정법 알려드리고 간략한 설명도 해드릴게요. 일단 PC 버전부터 알려드릴게요. 제일 중요한 기존 지표인 이동평균선 설정법입니다. 지표를 누르시고요. 이동을 검색하시고 이동평균을 클릭해줍니다. 클릭을 하면 왼쪽에 MA라고 무빙 에버리지 하나 생겼을 거고요. 총 4번을 클릭하겠습니다. 하셨으면 왼쪽에 4개가 생겼을 거고요. 가운데에 보시면 톱니바퀴 모양의 설정이 있을 건데요. 일단 거래량부터 좀 잘 볼 수 있도록 설정을 해볼게요. 볼륨 옆에 설정을 누르시고요. 모습에서 불투명성 100%, 두께는 두껍게, 아래도 마찬가지로 해주시고요. 확인. 그럼 아래에 보시면 진하게 거래량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이동평균선이죠. 첫 번째 설정을 눌러볼게요. 인풋에서 5로 해주시고요. 그러면 5일이 되는 겁니다. 색상은 원하시는 걸로 하시고요. 저는 검은색으로 불투명성 100%, 두께는 두껍게, 확인. 그럼 선이 진하게 보일 겁니다. 두 번째 설정, 인풋 20, 21 이동평균선이 되는 겁니다. 색상은 전 노란색, 불투명성은 100%, 두께는 두껍게, 확인. 세 번째 설정, 인풋 60, 61 이동평균선이 되겠죠? 색상은 저는 주황색, 불투명성은 100%, 두께는 두껍게, 확인. 네 번째 설정, 인풋은 120, 121 이동평균선입니다. 색상은 저는 회색, 불투명성은 100%, 두께는 두껍게, 확인. PC 버전도 잘 설정되셨나요? 모바일 버전도 설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에 들어가셔서요. 오른쪽 위에 톱니바퀴 설정 누르시고요. 마찬가지로 이동 검색하시면 이동평균선이 나올 거고요. 우측 화살표를 누르시면 MA1부터 MA8까지 나올 건데요. 오른쪽 선을 클릭해보시면 손이 두껍게 하거나 얇게 하거나 선택할 수 있습니다. 5일, 20일, 60일, 120일이 꼭 기준되는 정답일은 아니니까 여러분들께서도 7일, 30일, 90일, 180일 이런 식으로 변경해서 좋은 타점을 찾는 것도 하나의 꿀팁이겠죠. 잘 설정해 보시길 바라고요. 5일선이 21선을 위로 올라가면 골든 크로스, 5일선이 21선을 아래로 이탈하면 데드 크로스라고 하죠. 또한 일봉, 주봉상 5일, 20일, 60일, 120일선 위에 있으면 수세선이 정배열로 흘러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정배열은 앞으로 계속 상승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일봉이나 주봉선이 내려가는 추세라면 역배열로 계속 떨어지는 추세를 의미하겠죠. 이렇게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배워보았고 활용 잘 해보시기 바라고요. 다음으로는 MACD 설정법입니다. PC 버전 지표 설정 누르시고요. MACD 검색 후 누르시고요. 그럼 아래에 선 2개와 거래량 같은 게 하나 생겼을 거고요. MACD 오른쪽에 설정 누르시고요. 마찬가지로 불투명성 100%, 두께는 두껍게 다 설정해주세요. 그리고 확인. 모바일 버전 MACD 검색 후 클릭하시고 오른쪽 화살표 누르시고요.
신호 9 원하는 색 누르시고 두껍게 해주시고 확인. 이렇게 MACD 설정을 해보았고요. 선 두 개 중 하나는 MACD 선이라고 하고 하나는 시그널 선이라고 합니다. 또한 거래량 같은 막대기들은 오실레이터라고 하는데요. 전체적인 측면에서 선들이 0을 기준으로 위에 있으면 상승 국면이라고 하고요. 추가 상승을 의미하겠죠. 아래에 있으면 하락 국면입니다. 하락이 나올 수도 있음을 의미하겠죠. 또한 오실레이터가 위에 있으면 상승, 아래에 있으면 하락. MACD 선이 시그널 선을 위로 돌파하는 구간이 매수타점으로 상승, MACD 선이 시그널 선을 아래로 이탈하는 구간이 매도 타점으로 하락. 이렇게 MACD에 대해서 배워보았는데 이해는 잘 되셨나요? MACD 지표 설정도 가장 좋은 지표 설정 중 하나이니 잘 활용해 보시길 바라고요. 다음으로는 RSI 설정법입니다. 지표 설정 들어가서 RSI 검색 후 눌러주시고요. 그럼 아래처럼 이렇게 나왔을 거고요. 설정 눌러주시고요. 색상은 원하시는 대로 하시고요. 불투명성은 100%, 두께는 두껍게, 오른쪽 어퍼 리밋은 70, 50으로 해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간단하죠? 모바일 설정 해볼게요. RSI 검색 후 급등은 70, 급락은 50 확인. RSI 지표는 50을 상승 관점으로 50을 위로 돌파하면 상승을 의미해서 매수 타점으로 보고요. 70은 단기 매수 구간이라고 하죠. 50과 70의 차이를 말씀드리면 50은 더 안전한 상승의 위치고 70은 단기 상승 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70을 아래로 이탈한다면 단기 급락을 의미하고 50을 아래로 이탈한다면 더 큰 하락이 나오겠죠. 이렇게 RSI 지표도 배워보았습니다. 어렵진 않으셨죠? 다음으로 파라볼릭 SAR 설정법입니다. 지표 설정 들어가서 파라볼릭 검색 후 파라볼릭 SAR 클릭해 주시고요. 설정 들어가셔서 원하는 색상으로만 해주셔도 됩니다. 설정하셨으면 이렇게 점점점이 보일 거고요. 모바일도 보겠습니다. SAR 검색해 주시고요. 원하는 색 설정 후 확인 눌러주시면 되고요. PC와 모바일 둘 다 점점점이 생겼을 겁니다. 점점점이 아래에서 시작하면 상승을 의미하고요. 점점점이 위에서 생기면 앞으로 하락을 의미합니다. 너무 간단하니 크게 어려운 건 없었죠? 다음으로는 스토캐스틱 설정법입니다. 지표 설정에 들어가서 스토를 검색하시면 스토캐스틱 나올 거고요. 클릭해 주시고 %K랑 %T를 불투명성 100%, 두께는 두껍게 해주시고 완료해 주시면 됩니다. 모바일 보겠습니다. 모바일에서는 ST라고 검색을 하셔야 되고요. 검색하시면 4개가 나올 건데 4개 다 설정하면 너무 지저분하고 복잡하니까 스토캐스틱 RSI만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토캐스틱의 80은 과매수권이라고 하고요. 20은 과매도권이라고 합니다. 그럼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도 중요하실 텐데요. 과매도권에서 20 이하로 내려갔을 때 다시 20을 위로 돌파하면 매수 타점이고요. 과매수권에서 80 위로 올라갔을 때 다시 80을 아래로 내려가면 매도 타점입니다. 어렵진 않으시죠? 이렇게 실투자에서 많이 쓰는 지표를 설정을 해보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저처럼 이렇게 활용을 해보신다면 감으로 하는 것보다는 훨씬 괜찮겠죠? 많은 공부하셔서 성공하는 투자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여기까지 지표 설정에 대해서 배워보았고요. 잘 보셨나요? 우리가 배웠던 지표들을 하나하나 설정해보는 시간이었는데요. 다음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RSI 지표입니다. 같이 보시죠. 일단 RSI 지표란 추세를 가지고 있는 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추세의 강도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입니다. RSI가 0이라면 14일간 상승 없이 하락만 하는 경우고 100이라면 하락 없이 14일간 오르기만 했다는 뜻입니다. 0에서 100 사이를 순환하며 움직이도록 만들어진 진동 지표입니다. 전문 용어는 좀 어렵고 복잡하죠. 우리 코학생분들을 위해서 쉽게 설명해드리면 상승 추세면 얼마나 강력한 상승 추세인지, 반대로 하락 추세면 얼마나 강한 하락 추세인지 알아보는 지표입니다. 어느 정도 이해는 되었을 텐데요. 매매 기법을 알려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RSI 지표가 있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RSI 50을 기준으로 하고 50선 상향 돌파를 했을 때 상승 추세를 보고 매수 관점, 50선을 하향 돌파하면
하락 추세를 보고 매도 관점, 즉 50이 넘으면 상승 돌파로 매수, 50에서 내려가면 하향 돌파로 매도입니다. 그리고 70이 넘어가면 과매수 구간으로 보되 70선 상향 돌파시는 단기 매수, 70선 하향 돌파시는 매도, RSI 30 이하를 과매도 구간으로 보되 30선 하향 돌파시 단기 매도, 30선 상향 돌파시엔 매수입니다. 처음 들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이해가 안 된다고 머리를 짜내지 마시고요. 메모하면서 들으시면 이해가 좀 더 쉽게 되실 겁니다. 그럼 이해되셨다고 생각하고 설정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지표를 누르시고요. RSI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상대 강도 지수라고 나올 겁니다. 누르시고요. 누르고 나면 아래에 RSI 지표가 생겼죠. 그러면 여기 톱니바퀴 설정을 누르시고요. 플롯은 눈에 잘 보이도록 검은색으로, 불투명성은 100%, 두께는 가장 두껍게, 어퍼 리밋은 상한선으로 신호등을 의미하는 초록색으로, 마찬가지로 불투명성 100%, 두께는 두껍게 하시고 라인은 도트 라인으로 변경해 주시면 되고요. 70을 50으로 바꿔줍니다. 로어 리밋은 하한선으로 빨간불로 해주시고요. 불투명성은 100%, 두께는 두껍게 해주시고 클릭 후 도트 라인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지금과 같은 화면이 나왔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따라서 해보셨나요? 아주 잘 하셨습니다. 복습하는 의미로 차트로 설명해 드릴게요. 앞서 말씀드린 매매 기법으로 50선 상향 돌파하면 매수 신호, 70이 넘어가면 과매수 구간으로 단기 매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코학생들을 위해서 정말 쉽게 말씀드릴게요. 신호등에 초록불이 50에서 위로 나왔습니다. 그럼 매수 신호겠죠? 그리고 70 위로 넘어가면 과매수 구간으로 단기 매수 타점, 여기서 70에서 아래로 내려갔으니 매도 타점, 여기서 또 50에서 위로 올라가니 매수 타점, 70을 위로 넘어가니 단기 매수, 여기서 70을 아래로 내려가니 매도 타점, 총 두 구간 모두 수익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거 확인되었을 겁니다. 차트로 대입해서 복습해보니 확실히 이해가 되셨죠? 지금처럼 쉬운 지표를 알려드렸으니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도 마찬가지로 문제풀이 해봐야겠죠? 오늘 배운 주제를 가지고 문제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RSI 지표 중 맞는 것을 고르세요. 1번 50선 상향 돌파하면 매도 타점입니다. 2번 50선 상향 돌파하면 매수 타점이다. 3번 50선 하향 돌파하면 매도 타점이다. 4번 50선 하향 돌파하면 매수 타점이다. 이 중 정답은 몇 번일까요? 잘 고르셨나요? 10초 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답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2번과 3번입니다. 50선 상향 돌파 시엔 매수 타점, 50선 하향 돌파 시엔 매도 타점. 너무나 쉽죠? 틀리신 분들은 영상을 다시 한번 반복학습 해보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여기까지 RSI에 대해서 배워보았고요. 잘 보셨나요? 처음은 헷갈릴 수 있었지만 두 번 복습해보니 충분히 이해되셨을 겁니다. 잘 활용해보시길 바라고요. 다음은 파라볼릭 SAR입니다. 함께 보시죠. 일단 파라볼릭 지표가 무엇이고 어떻게 설정하는지 알려드릴 건데요. 파라볼릭 지표는 후행성 지표가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한 현행 지표로서의 역할이 가능한 지표입니다. 즉, 장이 마감된 후에야 데이터 분석이 가능한 게 아니라 가속도 선을 분석하여 현재 추세를 분석하는 데 사용하는 것 그중 하나입니다. 파라볼릭 SAR의 약자는 스톱 앤 리버스라고 해서 번역해드리면 정지 그리고 반전입니다. 그럼 개요를 아셨으니 설정하는 방법부터 아셔야겠죠? 설정하는 방법은 지표를 누르신 후에 파라볼릭이라고 검색을 합니다. 클릭을 해주시면 되고요. 모습에서 보라색 선을 누르신 후에 불투명성을 100%로 해주시고요. 두께를 제일 큰 놈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점점점이 보일 건데요. 잘 확인되셨나요? 점점점이 위에서 시작된다면 더 떨어질 수 있는 신호로 매도를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점점점이 아래에서 시작한다면 더 올라갈 수 있으니 매수 타점으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다음으로 차트를 보고 설명해 드릴게요.
위에 점점점이 시작되었을 때 큰 하락이 나온 게 확인되실 거고요. 아래 점점점이 시작되는 부근에선 상승이 시작되는 게 확인되실 겁니다. 그럼 우리의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은 점점점이 시작되는 위치라는 거 눈치채셨을 겁니다. 눈치채신 분들은 아주 똑똑합니다. 이젠 완벽히 이해되셨겠죠? 이렇게 오늘도 쉬운 지표를 알아봤는데 오늘 배운 주제를 가지고 문제풀이보다는 한 번씩 복습만 해보겠습니다. 오늘 배웠던 파라볼릭 지표의 핵심 내용은 점점점이 아래에서 시작한다면 상승 가능성이 있고 점점점이 위에서 시작한다면 하락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핵심 내용 꼭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파라볼릭 SAR에 대해서 배워보았고요. 잘 보셨나요? 점점점이 위에서 시작하면 하락 가능성이 높고 점점점이 아래에서 시작하면 상승 가능성이 높다. 너무나 쉬운 지표를 배워보았고요. 마지막으로 수세선 그리는 방법입니다. 바로 보시죠. 다시 한번 배워보면 좋을 만한 쉬운 것 중 하나입니다. 수세선은 주가 흐름의 특성 가운데는 일반적으로 어느 기간 동안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을 추세라고 하며 차트의 일정한 직선 또는 곡선으로 나타내는 선을 추세선이라고 합니다. 세 가지의 추세가 나눠지는데요. 일단 상승 추세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추세는 두 개의 저점을 연결해서 위로 쭉 그어주시면 되는데요. 우리는 추세선을 긋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두 개의 저점이 필요할 거고요. 또 하나 필요한 건 전고점의 저항을 돌파하는 상승세가 있어야지만 상승 추세가 맞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가지가 성립이 되면 이런 식으로 저항 돌파하고 지지해주고 저항 돌파하고 지지해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하락 추세는 상승 추세와는 반대인 두 개의 고점, 즉 저항을 연결해서 쭉 선을 내리면 하락 추세가 되는 거고요. 지지받는 이 구간을 이탈하는 하락세가 있어야지만 성립이 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추세의 저항을 찍고 다시 내려가는지 올라가는지 판단을 하면 좋을 겁니다. 그리고 횡보 추세는 저점끼리 선을 그을 수 있고 고점끼리도 선을 그을 수 있습니다.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이 부분이 사야 되는 시점이 될 거고요. 저항을 받고 떨어지는 부분이 팔아야 되는 시점이 될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보셨는데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는 정배열, 역배열과도 비슷할 거고요. 항상 배웠던 게 상승 추세는 사도 되고 하락 추세는 사면 안 된다 라고 배웠을 거니 참고해서 매매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차트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추세입니다. 두 개의 저점은 제가 동그라미 쳐놨습니다. 여기와 여기 두 위치를 잡고 상승 추세를 볼 때 고점 저항 돌파 시도 지지해주고 다시 이전 고점인 저항을 재돌파 다시 지지 다시 고점 저항 돌파 시도 후 큰 상승 이런 게 상승 추세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은 하락 추세입니다. 여기 고점과 여기 고점 동그라미 쳐놨습니다. 전저점을 이탈하고 추세가 꺾인 하락세고요. 마찬가지로 지속해서 저점을 계속 이탈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은 횡보 추세입니다. 이렇게 선을 그어보고요. 저점과 고점을 나눠서 저점에서 매수하고 고점을 이탈하는 부근에 팔고 저점에 매수하고 고점에 팔고 이런 식으로 저항과 돌파의 위치를 두고 변경하시면 되고요. 많이 그려보시는 게 가장 좋겠죠. 그리고 추세선에서도 각도가 중요한데요.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는 추세는 수익도 크긴 하지만 급락이 나올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되고요. 너무 완만하게 올라가는 추세도 상승 추세가 아닌 확신이 없는 추세일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45도 기울기에 근접하고 상승 추세의 경우 저점의 수가 많고 길이가 길수록 좋습니다. 또한 추세를 꺾으려고 하면 큰 손실을 볼 수 있으니 추세를 절대 꺾진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추세선 그리는 법을 쉽게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배운 주제를 가지고 문제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워본 추세는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 횡보 추세를 배웠죠. 지금 보여드리는 추세선 중에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
횡보 추세를 각각 나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나열하셨나요? 10초 후에 정답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답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추세는 하락 추세, 두 번째 추세는 횡보 추세, 세 번째 추세는 상승 추세입니다. 정답 잘 맞추셨겠죠? 틀리신 분들은 영상을 다시 한번 반복 학습해 보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여기까지 추세선 그리는 법에 대해서 배워보았고요. 자, 이렇게 구독자분들께서 요청하시는 영상들을 제작해서 한 주를 마무리했는데요. 남은 주말도 행복한 주말 되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유용한 시간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시청해주시고 댓글 달아주신 분들이 계시기에 감사한 마음으로 제작을 해보았으니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필요한 영상이 있으시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성심성의껏 제작해보도록 하고요. 구독과 전체 알림을 꼭 해놓으셔야 영상이 올랐을 때 바로 보실 수가 있고 수익이 될 만한 정보들을 영상 혹은 커뮤니티를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전체 알림은 꼭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있지만 표현하지 않는 것은 선물을 포장한 후에 주지 않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누군가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감사의 표현을 한 번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나요? 오늘도 유익한 정보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부자가 되는 지름길이 되실 겁니다. 급등코인 정보 실시간으로 수익 내기를 원하신다면 저희 좋은 정보들로 인해 큰 수익을 볼 수가 있고 저희 이 교수가 직접 알려드리고 있으니 아래 댓글에 이 교수의 밀착 카톡방 링크가 있을 겁니다. 클릭하시고 입장하시면 실시간으로 대응해드릴 거고요. 신청자가 많아서 답장이 지연되고 있으나 한 분 한 분 순차적으로 답변 드리니 카톡 대화 걸으시면 되고요.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목표하시는 꿈에 도달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좋은 정보 제공하겠습니다. 성공을 위하여 화이팅!